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세포가 공격받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아침에 계란 프라이 하나 부치면서 두른 기름 한 스푼이 지금 이 시간에도 혈관 안에서 염증을 일으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바꾸지 않으면 10년 후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저는 30년간 지방 대사와 염증 반응을 연구해온 박사 박준영입니다. 수많은 분들을 상담하면서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암 진단을 받으신 분들 중 상당수가 매일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바로 잘못된 기름을 사용하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이 건강하다고 믿고 쓰는 식물성 기름, 그 투명하고 깨끗해 보이는 액체가 사실은 이미 공장에서 200도가 넘는 고온으로 처리되면서 분자 구조가 망가진 상태입니다. 거기에 프라이팬으로 다시 한번 열을 가하는 순간 트랜스 지방과 발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매일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당장은 아무 증상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속에서는 조용히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혈관 벽에 기름때가 쌓이고 세포막이 손상되고 DNA가 조금씩 변형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5년, 10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검사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많은 분들이 콩기름, 카놀라유, 해바라기유가 식물성이니까 안전하다고 믿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정제 과정을 거친 식물성 기름은 오히려 동물성 기름보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트랜스 지방 섭취가 해마다 전 세계에서 50만 명의 조기 사망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내년, 내후년도 똑같이 잘못된 기름을 쓰게 됩니다. 그렇게 3년, 5년이 지나면 이미 몸속 곳곳에 문제가 쌓여 있을 겁니다. 그때 가서 후회해도 늦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정보입니다. 어떤 기름이 암을 만들고 어떤 기름이 암을 막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단 하나의 습관만 바꿔도 10년 후 건강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방에서 어떤 기름을 쓰고 계신가요? 그 기름병을 한번 들어보세요. 라벨에 뭐라고 적혀 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끝까지 보시면 오늘 당장 버려야 할 기름과 오늘부터 써야 할 기름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늦기 전에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얼마 전 이웃에 사는 68세 김정혜 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늘 건강식만 챙겨 드시고 채소 위주로 식사하시던 분이었는데도 혈관 수치가 좋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처음엔 이해가 안 되셨대요. 고기도 거의 안 드시고 튀김도 자주 안 먹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하고요. 김정혜님은 특히 콜레스테롤 수치가 계속 올라가는 게 걱정이셨습니다. 약을 먹어야 하나 고민도 많이 하셨고요. 하지만 약부터 드시기 전에 먼저 생활 습관을 점검해 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함께 식단 일지를 살펴봤는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원인을 함께 살펴보니 평소 요리할 때 쓰던 기름이 문제였습니다. 값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매번 해바라기유를 사서 쓰셨고 튀김이나 전을 부친 후에도 아깝다며 두세 번씩 재사용하셨던 거죠. 김정혜님은 그게 왜 문제냐고 되물으셨습니다. 기름은 원래 다시 쓰는 거 아니냐고요. 할머니도 그렇게 하셨고 어머니도 그렇게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게 문제였습니다. 기름이 산화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독성 물질이 생기고 그것이 혈관과 세포에 서서히 쌓이고 있었습니다. 한번 열을 받은 기름은 분자 구조가 변하면서 과산화물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혈관 벽에 염증을 일으키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주범이 된다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김정혜님은 그제야 깨달으셨습니다.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만큼 어떤 기름으로 조리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걸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십니다. 채소를 많이 먹고 현미밥을 드시면서도 정작 그걸 조리하는 기름은 신경 쓰지 않으시거든요.
제가 직접 권한대로 올리브유와 들기름을 조리법에 맞게 바꾸고 한 번 쓴 기름은 아깝더라도 바로 버리도록 습관을 바꾼 지 2달 만에 김정혜님의 혈중 중성지방 수치는 2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기름 한 스푼을 바꾼 것뿐인데 몸이 달라진 겁니다. 약도 먹지 않으셨는데 말이죠. 김정혜님은 지금도 저한테 감사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름 하나 바꿨을 뿐인데 몸이 가벼워지고 혈액 검사 결과도 좋아졌다고요. 이게 바로 작은 습관의 힘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기름 사용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암과 직접 연결되는 기름 사용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습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제유를 반복해서 가열하는 겁니다. 콩기름, 카놀라유, 해바라기유 같은 정제유는 이미 고온 정제 과정을 거쳐서 산화가 시작된 상태입니다. 공장에서 기름을 뽑아낼 때 200도가 넘는 고온에서 화학 용매를 사용해 짜내는데요. 이 과정에서 기름의 분자 구조가 이미 불안정해집니다. 서울대학교 식품공학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동일한 식용유를 5회 이상 재가열했을 때 과산화물 수치가 10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과산화물이란 쉽게 말해 몸속 세포를 공격하는 산화 물질인데요. 이게 쌓이면 DNA 손상과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68세 김정혜 님도 튀김 기름을 3번 재사용하면서 아크롤레인이라는 발암 물질 수치가 급격히 높아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사용한 기름은 아깝더라도 바로 버리시고 조리 온도에 맞는 새 기름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능하면 튀김보다는 굽기나 찜을 선택하는 것이 산화 방지에 훨씬 효과적이고요. 여러분은 혹시 기름을 여러 번 사용하고 계신가요? 두 번째로 짚어볼 습관은 기름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식물성 기름이면 다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큰 오해입니다. 모든 식물성 기름이 건강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정제유는 열에 약하고 냉압착유는 산화에 강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 식품의 약국 FDA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트랜스 지방의 70% 이상이 정제 식용유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트랜스 지방은 혈관을 막고 염증을 일으키는 주범이죠. 72세 박은숙님은 샐러드에도 카놀라유를 사용하시다가 염증 수치가 올라갔습니다. 샐러드처럼 열을 가하지 않는 요리에도 정제유를 쓰시면 산화된 기름을 그대로 섭취하게 되는 거예요. 샐러드에는 들기름이나 올리브유처럼 냉압착 방식으로 만든 기름을 사용하시고 고온 요리에는 아보카도유처럼 발연점이 높은 기름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기름마다 발연점이 다르기 때문에 조리 온도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주방엔 어떤 기름이 가장 자주 쓰이고 있나요? 세 번째 습관은 냉장 보관을 하지 않는 겁니다. 기름은 산소, 열, 빛에 노출될수록 빠르게 변질됩니다. 특히 들기름이나 참기름처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기름은 더 빨리 산화됩니다. 유럽 식품안전청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개봉 후 2개월 이상 상온 보관한 들기름의 산화도는 초기보다 5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70세 이성자님은 들기름을 싱크대 위에 두고 사용하시다가 어느 날 냄새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셨대요. 검사 결과 산패 상태로 확인되었고 그 기름을 계속 드셨다면 간과 혈관에 큰 부담을 줬을 겁니다. 그러니까 개봉 후엔 반드시 냉장 보관하시고 1개월에서 2개월 내에 사용하세요. 그리고 투명한 병보다는 어두운 병을 선택하셔야 빛 산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방 기름병은 지금 어디에 두고 계신가요?
네 번째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바로 식물성이라서 괜찮다는 오해입니다. 정제된 식물성 기름은 오히려 동물성 포화지방보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온 정제 과정에서 트랜스 지방이 생기고 이게 혈관벽에 쌓이면서 동맥경화와 심장병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트랜스 지방 섭취가 해마다 전 세계 조기 사망 50만 명의 원인이 된다고 보고했습니다. 65세 박성진님은 포도씨유가 몸에 좋다는 광고를 믿고 매일 사용하셨는데 몇 달 후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상승했습니다. 포도씨유도 정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열을 가하면 산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거죠. 정제유 대신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 들기름처럼 냉압착 방식의 기름을 선택하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제품 라벨에 정제유 표시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여러분은 식물성이라는 문구를 믿고 선택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다섯 번째 습관은 기름량을 과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기름은 필수 영양소지만 과하면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전체 식단의 지방 비율이 30%를 넘으면 체내 염증 수치가 평균 18% 높아졌다고 합니다. 69세 김영철님은 좋은 기름이니까 많이 먹어도 된다며 매 끼니 2스푼씩 섭취하시다가 체중과 콜레스테롤이 동시에 증가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름이라도 칼로리는 똑같이 높습니다. 하루 한두 스푼이면 충분하고요. 기름은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합니다. 혹시 좋은 기름이라고 해서 과하게 드신 적 있으신가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산패된 기름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산패된 기름은 세포 손상과 DNA 변형을 유발합니다. 국립암센터 연구 자료를 보면 산패된 식용유에서 아크롤레인 농도가 신선한 기름보다 30배 높다고 밝혀졌습니다. 아크롤레인은 강력한 발암 물질이에요. 74세 최정화님은 냉장 보관한 들기름이 시큼한 냄새가 났지만 아깝다는 생각에 그냥 사용하셨다가 복통을 겪으셨습니다. 기름에서 비릿하거나 시큼한 냄새가 나면 그건 이미 산화가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런 기름은 즉시 폐기하셔야 합니다. 냄새 변화는 산화의 신호거든요. 여러분은 기름 냄새를 맡고 상태를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일상 속 기름 습관만 바로 잡아도 몸속 염증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지만 효과는 정말 큽니다. 이제는 반대로 몸을 지키는 건강한 기름을 선택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올리브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리브유는 단일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해서 혈관 염증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는 냉압착 방식으로 만들어져서 항산화 성분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지중해 지역 사람들이 심장병 발생률이 낮은 이유도 바로 올리브유를 많이 섭취하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올리브유는 200도 이상 가열하면 산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고온 튀김보다는 볶음이나 드레싱용으로 쓰시는 게 적합합니다. 샐러드나 구운 채소 위에 한 스푼만 가볍게 뿌려주시면 풍미도 살리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혹시 올리브유를 튀김용으로 쓰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다른 기름으로 바꿔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로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은 오메가3 지방산이 정말 풍부한 기름입니다. 오메가3는 뇌 건강과 혈관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인데요. 문제는 열과 빛에 매우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들기름은 조리 중에 사용하시면 안 되고 불을 끈 뒤 마지막에 넣어야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습니다. 국이나 나물 요리에 향을 더하듯 한 방울만 첨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냉장 보관하시고 1개월 안에 드세요. 들기름을 냉장 보관하고 계신가요? 만약 상온에 두고 계셨다면 오늘부터 냉장고로 옮겨주세요. 세 번째는 아보카도유입니다. 아보카도유는 발연점이 250도로 아주 높아서 고온 요리에 적합합니다. 볶음, 구이, 심지어 튀김에도 사용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건강한 기름입니다.
단일 불포화지방산 함량도 높아서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일부 수입 제품은 산패 방지를 위한 첨가제가 들어있을 수 있으니 라벨을 잘 확인하시고 순수 아보카도유를 선택하세요. 볶음이나 구이용으로 소량씩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고온 요리엔 어떤 기름을 쓰고 계신가요? 네 번째로 코코넛 오일입니다. 코코넛 오일은 산화에 강해서 열에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포화지방 비율이 높다는 게 단점입니다. 지속적으로 과다 섭취하면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일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루 한 스푼 이하로 제한하시고 특히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전문가와 상담 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코코넛 오일을 건강식으로 자주 드시나요? 그렇다면 양을 조절해 보세요. 다섯 번째는 참기름입니다. 참기름은 항산화 성분인 세사몰이 풍부해서 노화 방지에 도움을 줍니다. 한국 음식에 특유의 고소한 향을 더해주는 기름이죠. 그런데 참기름도 들기름과 마찬가지로 조리 후에 넣는 것이 좋습니다. 불을 끈 후 향을 내는 용도로만 사용하세요. 고온에서 가열하면 세사몰 같은 좋은 성분이 파괴되고 산화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참기름을 언제 넣는지 혹시 착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여섯 번째로 말씀드릴 건 기름 보관법입니다. 어떤 기름을 선택하시든 보관 방법이 잘못되면 금방 산패됩니다. 모든 기름은 어두운 병에 담아서 냉장 보관하시는 게 기본입니다. 특히 오메가3가 많은 들기름, 참기름, 아마씨유는 더욱 신경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름을 살 때는 소량 포장을 선택하세요. 대용량이 저렴하다고 사시면 다 쓰기 전에 산패될 가능성이 큽니다. 1개월에서 2개월 안에 소진할 수 있는 양만 구매하시는 게 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름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벨에 정제, 가공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피하시고 냉압착, 저온 추출, 엑스트라 버진이라는 단어가 있는 제품을 선택하세요.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건강을 생각하면 절대 아깝지 않습니다. 이제 마무리로 오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고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매일 먹는 기름이 어떻게 건강을 무너뜨릴 수도 반대로 살릴 수도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기름 한 스푼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모르셨던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잘못된 상식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식물성이니까 안전하다. 한 번 더 써도 괜찮다. 어차피 기름은 다 똑같다. 이런 생각들이요. 하지만 올바른 관리는 정제유보다 냉압착유를 선택하고 한 번만 쓰고 버리고 냉장 보관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만 지키셔도 암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나쁜 기름은 열과 반복 사용으로 트랜스 지방과 아크롤레인을 만들고 세포를 손상시키고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장기적으로 암, 심장병, 치매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좋은 기름은 세포막을 튼튼히 하고 염증을 줄이며 암과 심장병 위험을 낮춰줍니다. 뇌 건강에도 도움을 주고 노화를 늦춰줍니다. 30년간 이 분야를 연구하면서 제가 깨달은 건 이겁니다. 건강한 식단이란 거창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매일 쓰는 기름 한 스푼을 바꾸는 것, 그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68세 김정애님처럼 기름만 바꿨을 뿐인데 혈관 수치가 좋아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지금 쓰고 계신 식용유를 들고 라벨을 확인해 보세요. 정제유라고 적혀 있나요? 콩기름, 카놀라유, 해바라기유라고 적혀 있나요? 그렇다면 이번 주부터 천연 냉압착유로 바꿔보세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들기름, 아보카도유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처음엔 가격이 부담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름 한 병 가격 차이가 몇천 원입니다. 그 몇천 원이 10년 뒤 혈관 건강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듭니다. 암 치료비, 심장병 치료비를 생각하면 비교도 안 되는 투자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름을 아껴 쓰려고 재사용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한 번 쓴 기름은 과감히 버리세요.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지만 기름 한 병은 살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바꿔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기름과 혈당의 상관관계, 즉 당뇨에 영향을 주는 지방의 진실을 다루겠습니다. 어떤 기름이 혈당을 올리고 어떤 기름이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당뇨가 걱정되시거나 혈당 관리를 하고 계신 분들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주방은 어떤 기름으로 채워져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선택과 이유를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읽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